미용인을 위한 미용인의 대담 방송 유당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신영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우리 미용실에 주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번 진단하고 어떠한 방법을 타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논해보고자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생방송이라는 거. 생방송? 네. 굉장히 설레고 떨리기만 합니다. 안 떠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적으로 안 떠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굉장히 콩닥콩닥하고 원래 심장이 예, 안 뛰면 죽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신영 대표님을 모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미용실에 전해오는 그런 폐허 또 그런 무력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거죠. 말도 못하죠. 지금 삼각지에 있는 한 원장님은 평균 한 30% 정도가 매출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임대료도 자기가 좀 이렇게 내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도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2년여에 가깝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 가지고 핵도 없이 그런데도 미용 중고 기자재를 하는 이 지인분께서는 철거보다는 오히려 신규 오픈샵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소규모, 소규모는 안 없어졌어요. 미국 코로나 때문에. 근데 중간 계통에 있는 큰 샵들이 그만두면서 거기에 있던 미용사들이 나오면서 취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미용실 오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소규모 샵들이 더 생겼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소규모의 샵들이 직원들이 그만두고 해야 되고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직원 한두 명 있을 때 월급도 주다 보니까 그러죠. 임대료보다는 월급부터 줘야 되죠. 월급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월급을 주고 없다. 그 미용사도 옛날만큼 매출 못 해주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많고 그리고 다 놔주고 제일 마지막에 임대료 내는데 그 마지막 임대료 낼 때 부족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메이저급들 프랜차이즈들은 잘들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미용실 중에서 그러니까 번화가에 있거나 또는 이제 돈을 쓰는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담동, 강남 이런 아주 유지에 있거나 그리고 한 지역에서라도 잘 나가던 샵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상당히 적었어요. 도리어 중간에 있고 그런 샵들이 힘들었죠. 결국은 좀 어중간한 그런 페이스들, 즉 백화점이 잘 되는 거, 또 비싼 제품이 잘 팔린다는 거, 한국의 속설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할 정도네요. 결국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경영하는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실패 요인이 거기서 올 수가 있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어중간한 중간 크기의 미용실들이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만두게 된 미용사들이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그렇죠. 결국은 소규모 개인 샵을 오픈하다 보니까 오픈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 되겠네요. 특히나 코로나가 오면서 미용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었어. 고객이 적어서. 그러던 것이 코로나가 오면서 7년 정도가 앞당겨졌답니다. 고객들이 미용실을 이용하는 방식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7년 내지 10년 후에 오와야 할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이나 이런 배달 쪽이 네.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그쪽이 발달했고 더구나 쇼핑, 웹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쇼핑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네. 그쪽에서는 뭐 대박 났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 지금도 쇼핑몰 쪽은 엄청납니다. I want this, this. I want that, that. 그러죠, 결국은. 왜냐하면 일정 정도 소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소비가 되긴 되는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사업을 하는 쪽은 어마어마해졌고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산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커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바꿔 얘기를 하면 7년에서 10년 정도를 압축해서 진도가 나간 거죠. 즉 우리 미용업은 결국은 비대면이 아닌 대면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되는지 어떤 타겟책이나 이런 다른 대안 방법이 없을까요? 식당이나 네. 노래방, 뭐 술집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미용은 좀 선방했죠.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사실 다른 쪽보다는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웬만한 소규모 샵 같은 데는 보통 이제 100만 원 안짝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작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미용실들이 이 소형 사업들은 나름대로 큰 지출의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근근히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메이저급의 프랜차이즈들은 그 명성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잘 지켜져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중대형들 그 지역에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 상태의 미용실들은 결국은 상당히 퇴출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다. 인터넷에서 보면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구인구직이라든가 네, 예. 이런 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미용실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미용실 나온 숫자가 적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었던 거죠. 그 대신에 새로 오픈한 것이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 적었고 큰 규모의 샵들은 오픈한 게 없어요. 단지 작은 것들. 그러죠. 작은 것들은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웬만큼 이제 다 거진 찬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데들, 중소기업들은 생기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줄어드는 양이 더 많았었고 초창기에 많이 무너졌었어요, 사실. 작년 초에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때 저기하고 견디는 데들은 네. 대개 원장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고객이 많은, 실력이 좋은, 그리고 직원 몇 명이 그만두면서 겨우 버티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명이 그만두더라도 미용사 한 명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 있는 고객이 있어요. 그 고객을 원장이 따먹는 거죠. 즉 그거는 단골 고객의 비중이 높았던 데는 견뎠죠. 견뎌낼 수 있었다. 신규 오픈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가 도출해야 되겠네요.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데를 잘 안 갑니다. 그러겠죠. 위기 상황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걸릴지 모르는 위기 때문에 아는 집을 갔지 신규 고객들이 새로운 데를 잘 안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골 고객이 있는 샵은 견디는데 신규 고객으로 운영을 하거나 신규 고객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진 신규가 뭐 소멸하다시피 할 정도로 없었다가 재난지원금 받아서 살짝 있다가 또 다시 망가졌죠. 결국은 이 코로나19 상태가 2단계, 3단계, 4단계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흐름도 달라질 것이고,
그 소비자들의 흐름이 이축이 됐을 때는 미용실에도 상당히 큰 지장이 올 수밖에 없고, 당구를 대상으로 지탱해 오셨던 미용실 원장님들이야 그나마 살아남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 네. 미용계 현 상황과 코로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방송에는 대처 방안, 네. 그리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미용인에 의한 미용인을 위한 미용인의 대담.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그 공감대를 확실히 잡아갈 때까지 저희는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더 노력을 해요? 뭐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그들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고, 또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그 대처 방법도 공유를 해야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의 속에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미용실의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